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통증, 우리가 무조건 통증을 참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네. 나중에 큰 일이 되는 수가 많죠. 그렇죠.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의사 선생님께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가령 이렇게 두통이나 이런 게 왔어도 그 통증을 이렇게 참지 말고 진통제를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진통제가 이제 일단 정확한 원인부터 먼저 찾아내야죠. 그렇죠. 이제 예, 이게 두통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냥 긴장성 두통 같으면은 이제 좀 쉬고 약 먹고 그러면 나을 수도 네. 있고요. 또 뭐 마이그레인, 편두통 같은 편두통 경우도 심하죠. 이제 약 먹으면 돼. 이제 사실 이제 편두통 같고 또 두통 원인이 또 이제 중풍이 와도 또 올 수가 있고 네. 또 그렇죠. 안에서 여러 피가 가지 터져도 원인에 여러 가지 의해서 원인이 통증. 있는데 네. 일단 원인부터 이제 확실하게 네, 밝혀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다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두통 같으면 본인이 뭐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으니까 잘 아. 알고 있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시작 초기에 약을 먹으면은 네. 그게 오래 고생을 안 하는데 맞아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깔아앉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좀 낫겠지 하면서 계속 통증을 잘 참는 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은 좀 참게 되잖아요. 예, 근데, 뭐 또 네. 참다가 큰일 나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아프고 또 약간 B형 그런 것 정도 가지고는 계속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느끼지 않는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게 네. 또 심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럴 때는 꼭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습관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통증 치료법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없던 부위에 통증이 왔다 하면은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통증 치료 방법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통증 치료 방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통증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근육이나 그 조인트, 또 관절이나 신경 같은 계통을 치료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을 치료할 때는 네.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 이제 물리치료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물리치료가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묻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네. 또 사실 안 해보면 그 물리치료가 뭔가를 또 잘 모르게 네, 이렇게 됩니다. 운동요법 아닌가요? 예, 운동도 하고 이제 물리치료라는 게 이제 화학적 요법이랑 이제 그 반에서 생기는 게 이제 물리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 건 그건 이제 화학적으로 치료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리치료는 이제 핫팩이나 또 냉스포나 네. 그다음에 또 초음파로 또 열을 아주 가해주고 네. 주고 보다 좀 자연적인 내추럴인 방법인가요? 조금 이제 내추럴 방법이고 또 이제 화학적인 아닌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네, 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재활을 시켜주는 게 이제 물리치료 재활을 아까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TV에서 광고라든지 또는 이제 물리 치료하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치료하는 그런 것도 다 물리치료에 그렇죠. 하는 이제 방법인가요? 물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네. 일단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유연하게 만들면 네, 아픈 네. 게 많이 없어집니다. 네. 약 먹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근육을 강화시키든가 그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은 약 네.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 약 먹는 것보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더 환자도 훨씬 그렇고 낫죠. 좋죠. 예, 부작용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은 심장도 튼튼해지고 네. 또 허파도 튼튼해지고 이제 네. 또 이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근육도 강화되고 네. 하니까 옛날에는 10걸음밖에 못 가던 걸 갖다가 그렇죠. 이제 뭐 한 30분 정도 걸을 수 있고 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네,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약만 먹이면은 이제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네. 있고 이게 정말 건강이 정신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아프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시고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그런 어떤 물리치료에 의해서
10걸음 걸으시던 거를 30걸음 걸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 마음에 그- 자신감이 그런 생기고. 것도 있고 또 네. 저 아프니까 또 안 움직이거든요. 네. 아프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다 보면 또 그 부위가 더 또 안 근육이 좋아지시고. 약해지고 네. 더 뻣뻣해지고 그래 또 조금만 움직이면 또 더 아파지니까 점점 이제 안 움직이는 쪽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의욕도 이제 없어지시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제 몸이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렇죠. 점점 더 나빠지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오피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저 재활의학과 의사는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이제 조금 인커리지 시켜주시면서 인카리지하고 아파도 처음에 조금 네네. 아파도 그걸 넘어서 갖고 네네. 계속 하면은 이제 아픈 것도 훨씬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아, 옛날에는 화장실까지 못 갔던 분도 그러면 이제 많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조금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재활학과 좋으세요. 네네. 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기본되는 게 네. 운동이고 그럴 또- 때 이렇게 보람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또 하고 하려면 이제 아픈 게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걸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적인 요법을 이해 갖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핫팩. 아, 그러니까 네. 네. 온스폴 하고 있으면 막 아픈데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통증이 좀 따뜻해지고 가라앉더라고요. 네. 가라앉고 갑자기 삐고 할 때는 또 어. 거기에 붓게 됩니다. 이제 아. 붓게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차가운 차가운 걸로. 걸로 해주면은 네. 기분도 좋아지고 아. 염증도 많이 깔아앉게 아, 됩니다. 그러니까 온스포를 할 때와 냉스포를 할 때가 확연히 구분되는 거죠. 그 증상에 따라서.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또 이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같이 이제- 교차해서 하는 이제-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만약에 어저께 다쳐갖고 발이 퉁퉁 부었다. 그럴 때는 냉스포를 해야 되죠. 네. 이제 그게 해갖고 아직 붓기가 있을 때는 또 무릎 같은데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무릎이 퉁퉁 부으면은 그때는 냉스포를 합니다. 냉스포를 그러니까 하고. 냉스포를 하면 그 근처가 이제 피돌기가 잘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붓기가 깔아앉게 됩니다. 아,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한 2, 3주 지나가고 그게 붓기가 붓기가 가라앉으시고 가라앉을 때는 네. 이제 핫팩을 해주면은 아, 그럴 땐 이제 또 그때는 또 핫팩으로. 핫팩을 네. 하면은 그 근처가 또 피돌기가 빨라집니다. 아, 혈액순환이 빨라지니까 그때는 저 노폐물도 걸러내고 아. 또 노폐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페인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피가 싹 걸러내 가면은 개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 이제 그 핫팩이나 냉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에 한 2, 3m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열이. 아, 자연적인 거니까. 예, 자연적인 거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핫팩을 하면은 여기 너무 뜨겁다 싶으면 피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기를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예,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나요? 하니까 근육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늘려주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꽉 이게 굳어 있는 사람들 늘려주고 싶은 거는 아주 아, 깊이 좀 더 좀 깊이 있는, 침투를 해야 되니까 열이. 깊이 있는 그런 조직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면은 아, 초음파는 한 4cm, 5cm 정도까지 가니까 아주 깊이 있는 근육이나 그다음에 또 인대 같은 네. 걸 열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열을 주고 나면은 조직이 잘 늘어납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쭉 하면은 찢어져 버릴 것이 열을 주고 하면 이렇게 쫙 부드럽게 부드러워져서. 펴지기 때문에 우리 네네. 치료사들이 이제 훨씬 잘 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예, 물리치료 방법 중에서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가 보시고 핫팩을 먼저 하실 건지 또는 콜드팩 차가운 것으로 통증 부기를 가라앉을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또 그 증상에 따라서 지금 초음파 요법까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치갑 재활치료과의 김치갑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